안녕하세요. 저는 옷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는 행복한 옷 입기 코치이자 실용주의 스타일북 작가 이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일단 문제적 패턴을 일으키는 5가지 옷 습관을 배워서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대표적인 3가지 옷 문제, 저는 이제 3가지 옷 문제를 이제 낭비, 위축감, 스트레스 이렇게 3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를 좀 줄이고 선순환하는 옷 입기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한 옷 입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한 옷 입기는 뭘까? 내가 편한 거, 또 내가 이뻐 보이는 거, 그렇죠. 네네네. 좋아요. 또 있어 보이는 브랜드 옷. 네네. 좋습니다. 그럼 행복한 옷 입기를 알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옷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알면 좀 행복한 옷 입기가 뭔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옷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옷장에 입을 옷이 없다. 그리고 어울리는 옷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리가 이제 옷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고민들, 문제점. 옷장을 딱 열었을 때 먼저 드는 기분 있잖아요. 기분과 감정이 약간 이런 위축감, 고민, 스트레스, 후회, 낭비, 돈 아까움,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꽤 많이 다가오면 좀 저는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옷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옷장을 열었을 때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감정은 뭐냐? 기대감, 그 다음에 자존감, 그 다음 만족감, 그리고 확신, 그리고 충분함, 그러니까 가치, 이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들게끔 하는 그런 옷장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적 패턴으로 생긴 부정적 감정을 긍정의 감정으로 채워가는 걸 행복한 옷 입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5가지 옷 습관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옷 습관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도 습관, 취향 습관, 옷장 습관, 코디 습관, 쇼핑 습관.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만 제대로 나한테 잘 맞게끔 학습을 하면 좀 더 이 문제적 패턴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옷장 습관, 태도 습관 먼저 볼게요. 자기 부정감이 강하면 결코 옷을 잘 입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아가 있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건강한 자아는 이 3가지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저는 이 자아에 대한 이 안정감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면과 외면에 대한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분명히 스타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태도 습관에서 해볼 거는 이거예요. 나의 능력적 강점과 매력, 성격적 강점과 매력, 외면적 강점과 매력을 10가지씩 쓰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보는 나의 외적 매력도 좋고 성격적인 매력도 좋아요. 그래서 나의 외적 매력을 물어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단점은 이렇게 안 써도 내가 그냥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점이나 매력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리고 이런 걸 쓸 때 중요한 건 되게 작은 사소한 것까지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어떤 못난 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 강점이나 매력도 좀 자주 생각해 버릇하는 게 좋다는 마음에서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한 거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베스트 3가지는 좀 매일매일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째는 취향 습관. 그래서 옷장을 분석하는 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옷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저는 취향 습관에서 4사 분면 분류법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옷이 있잖아요. 자, 4사 분면에 1사 분면은 내가 좋아하고 자주 입는, 자주 입는의 기준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에서 3번? 네, 2번 정도는 입는,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이에요. 자, 2사 분면은 좋아하지만 한 계절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 뭐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입으면 좀 이렇게 자세가 너무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옷들. 3, 4분면은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거의 안 입는, 뭔가 이렇게 그냥 아까워서 아쉬워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리고 4, 4분면은 좋아하진 않지만 자주 입게 되는, 뭔가 이렇게 환경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옷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자주 손이 가는 옷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해 보시면 좀 명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좋아하고 자주 입는 거와 좋아하지만 가끔 입는 옷은 내 취향을 반영해요. 어쨌든 편한 옷들이 이쪽 분류에 많이 분포돼 있으면 내가 편한 걸 선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심플한 아이템이 이쪽에 많다면 내가 굉장히 심플한 걸 선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고 자주 입는 거와 좋아하진 않지만 자주 입게 되는, 어쨌든 손이 많이 가는 옷들은 내 환경에 잘 맞는 옷들. 그러니까 요쪽은 환경에 맞는 옷이고 이 두 쪽은 취향에 맞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어떤 분면의 옷이 가장 많아야 될까요? 그죠? A에 있는 옷이 가장 많아야겠죠. 근데 분류해놓고 보면 B의 옷이 가장 많은 분도 있고 C 옷이 가장 많은 분도 있고 D 분면의 옷이 가장 많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봤을 때 A의 옷의 비율이 가장 많은 그런 분들이 옷 관리를 잘 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게. 자, 그래서 취향 습관의 문제점은 이제 이런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옷장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사분면 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제 비우기를 해야 돼요. 근데 비우는 거랑 남기기는 어쨌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살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 받은 건데 버려도 될까, 이거 너무 새 건데 언젠간 입지 않을까, 몇 번 안 입었는데, 이런 모든 고민을 담고 우리가 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입는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과연 좋은 일일까? 약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면, 물론 아니라고 대답은 하지만 쉽게 버리긴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많이 이제 우리가 좋게 봤잖아요. 소유형.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치형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가, 요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형 행복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치형 행복감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비울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질문을 바꿔보면 무엇을 남길까? 이 질문이랑 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비울지보다 무엇을 남길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치형 행복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잘 입을 것인가? 현재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가치가 높은 옷들 남기고요. 현재 가치가 낮은 옷들은 비우시면 돼요. 근데 현재 가치가 낮은 옷들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죠. 20대 때 너무 좋아했던 옷, 과거에 잘 입었던 옷, 이거는 과거의 가치예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남겨둔 옷, 너무 예쁜데 지금 내가 입기엔 너무 내가 살이 쪘어. 그래서 살을 빼서 입어야 돼.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인데 이거는 미래 가치라고는 하지만 이게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해봐서 알지만 1kg 빼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1kg 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로 무언 어떤 옷을 입고 말리라라는 뭔가 다짐을 굉장히 저는 허황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입는 옷과 따로 보관하라. 사실 당장 비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옷을 이 4사분면에 있는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안 입는 옷을 당장 비우지 않더라도 지금 입는 옷과 분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지금 잘 입을 옷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보면 일단 낡고 해진 옷, 사이즈 안 맞고 불편한 옷, 선물 받았지만 안 입는 옷. 이 옷을 생각보다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누가? 어른분들이. 하지만 나의 취향과 다른 스타일 경우가 많죠. 4번은 현재 삶에 안 맞는 옷, 5번은 비싸게 주고 산 옛날 옷, 6번은 나를 위축시키는 옷. 자, 이런 옷들은 지금 입을 수 없는 옷, 그리고 지금 내가 안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입는 옷과 따로 보관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은 기부하거나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방도 마찬가지로 용도에 따라 분류한 후 베스트 한두 가지만 남기시면 돼요. 에코백도 다 안 들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만 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스트만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옷장이 텅 비었어요. 그런데 꽉 찬 것보다 좋습니다. 왜냐면 옷이 많다고 입을 옷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옷을 비우면 비울수록 비워야 입을 옷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언제 비울까? 자, 저는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사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면서 비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음 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옷을 아예 안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사서 그 계절을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 비운 다음에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지 본 다음에 그 아이템을 채워 넣은 다음에 그 계절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사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면서 비우고 채우는 게 좋습니다.